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죠. 이란 본토에 대해 전례 없는 대규모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이제 닷새째로 접어들며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며칠 만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란의 심장 부이자 수도인 테헤란은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현재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전환과 다른 나라들의 입장과 분위기,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이렇게 격렬한 싸움을 하는지에 대한 뉴스 너머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의 저당을 살펴보면 좀 놀라운데요. 흔히 이스라엘과 이란을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하죠. 물리적 덩치로 보면 오히려 이란이 압도적인 골리앗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란의 인구는 8천만 명에 육박하고 상비군은 67만 명, 예비군까지 포함하며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반면 이스라엘은 영토도 작지만 인구도 950만 명에 병력은 62만 명에 불과한 상태고요. 전차, 장갑차, 해군 함정 등 재래식 전력에서도 이란이 훨씬 우세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골리앗으로 평가받던 이란이 지금은 다윗인 이스라엘에게 거의 침몰 직전까지 몰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단 48시간 만에 이란 서부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이스라엘 스텔스기는 이란 방공망을 뚫고 내 집 드나들듯 자유롭게 작전하고 있다는 건 이란 공군력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통해 무력화됐다는 걸 보여준 셈이 되었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은 물론 정유소, 국영방송국 본사, 심지어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부까지 공격하며 이란의 심장부를 정확히 정밀 타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란은 핵심 핵과학자를 비롯 이란군 참모총장,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비롯 이란의 중요 인물들이 사망했고 이란의 강점으로 꼽히던 미사일 발사대도 3분의 1 이상이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이스라엘은 적의 미사일 상공에서 격추시키는 방어막 아이언돔과 미국의 지원 덕분에 이란의 보복 공격에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골리앗인 이란을 다윗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해외 첩보 및 공작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는데요. 모사드는 미국의 CIA처럼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움을 사는 스파이 조직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총리 직속 기관이고요. 모사드는 치밀한 침투 공작과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 정보 지원을 등에 업고 일명 일어서는 사자라는 대담한 작전을 실행했는데요. 이 작전의 핵심은 드론을 활용한 것이에요. 모사드 첩보원들은 이란에 몰래 잠입해 이란 내부에서 정밀 드론 폭격기를 조립했어요. 일반적인 폭격 드론을 이란에 들여가는 건 너무나도 어렵기에 드론 제작에 필요한 수백, 수천 가지 부품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은밀하게 들여와 이란 현지에서 몰래 조립을 한 거죠. 이렇게 드론을 조립하면서도 모사드는 치밀한 정보 수집을 통해 핵심 인력의 이동 동선과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화장실은 언제 가는지, 점심시간은 언제인지, 어디로 가서 먹는지, 퇴근은 또 언제 하는지 등등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치밀하게 행동 반경과 패턴을 분석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수집과 준비가 끝마쳐지자 100여 대의 드론들은 일제히 비상하며 마치 잠자던 사자가 일어서듯 순식간에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버렸죠.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서 유사한 드론 작전을 펼쳐 9조 원이 넘는 러시아 폭격기를 격추하며 큰 타격을 입힌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하며 초반 승기를 잡았고 나아가 이란의 제공권까지 순식간에 점령하며 결국 골리앗으로 불리던 이란을 사실상 속수무책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겠죠.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만류했다고 해요. 트럼프는 자신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국제 정세 평화를 가져오길 원했고 이에 맞춰 미국은
이란과 핵폐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죠. 5차례 고위급 만남을 가지며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는데 아니 이런 트럼프의 마음을 이란은 너무 몰라줬던 거예요. 계속 꼬장을 피우기 시작했죠. 이란이 계속 콧대를 세우며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돌변했어요.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스라엘의 전쟁 공격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죠. 나아가 미국은 공중급유기를 전진 배치하며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가한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는데요.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 인정과 이스라엘의 전쟁 공격을 지지함을 재확인했죠.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된 원천으로 지목했고요. 이는 서방 세계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사실상 묵인을 넘어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이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의견을 낸다면 항상 또 반대하는 강대국들이 있죠. 바로 러시아와 중국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이런 내용에 대해 조용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내부 문제와 미국의 직접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굳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관여하기보다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중국 역시 중동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무척 중요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동맹이 맞서 공개적으로 이란을 지지하기에는 미중 관세 전쟁 등 다양한 현안이 남아있는 만큼 전면적으로 나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들의 침묵은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국익이 계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굳이 나서서 불씨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걸까요? 그들의 적대 관계는 단순한 국경 갈등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드라마 같은 긴 역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쉽게 하나씩 살펴보죠. 놀랍게도 1979년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어요. 두 나라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형제 같은 나라로 불렸는데요. 당시 이란은 서구 문화를 선호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왼쪽의 사진 한번 볼까요? 한 사진은 1971년대 이란의 모습이고 또 한 사진은 2020년대 이란의 모습인데요. 어디가 최근 사진 같으세요? 바로 왼쪽이 1971년대 사진이고 오른쪽이 현재 2020년대 최신 사진이죠. 지금의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 문화와 다양한 생활 방식의 제약을 받는 걸 생각한다면 당시 1971년도의 이란의 모습이 얼마나 서구적이었고 이런 서구 문화를 당시 이스라엘 왕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당시 이란의 왕은 서구의 엄청난 발전과 기술을 이란이 받아들여 중동 국가들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 이스라엘은 약간 아싸로 불리며 중동에서 외톨이 신세였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게 바로 이란인데요. 이란은 서로 다 같이 잘 지내자며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은 좀 불편했지만 이란만큼은 정말 귀한 우군이었죠. 이렇게 속으로는 서로 불편할지더라도 그래도 큰 분쟁 없이 겉으로는 하하호호 잘 지내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로 1979년 이란에서 세상을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슬람 혁명이 발생한 거죠. 이 혁명을 통해 이란의 셀럽 왕정이 무너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장악하면서 이란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하게 돼요. 새 정부는 서구 문화를 악의 뿌리로 규정하며 그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아가 새로운 이란 정부는 이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대놓고 선언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돈독한 동네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종교 집단에게 공격받아 쫓겨나 버렸고 또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는 자기들을 작은 사탄이라고 모욕하는 상황이 되자 어이가 없고 이란이라는 새 나라에 대해 아주 노골적으로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두 나라는 친한 이웃에서 철천지 원수로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게 되죠. 이후 이란의 행동은 정말 적극적이었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단체들에게 몰래 돈과 무기를 지원하며 무장단체로 성장시켰죠. 이런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세를 넓히면서 이스라엘은 적잖은 고통과 압박을 받게 되었어요. 이란은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단체들을 끌어들이며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스라엘을 포위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를 저항의 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과 군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선제 공격하며 학살하자 조용히 참으며 힘을 키우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철저한 응징과 반격을 통해 저항의 축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막강한 반격에 하마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며 무너졌고,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북부 국경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헤즈볼라 또한 고위 지휘관들이 제거되며 크게 위축되었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서 이란은 중동 내 주요 거점과 영향력을 급속도로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미국의 지원과 더불어 막강한 정보력과 군사력을 온 힘을 집중한 이스라엘은 현재로서는 이란의 상당한 승기를 잡은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제 더욱더 명확해졌죠. 바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파괴와 이란 정부의 붕괴인데요. 특히 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최근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지만, 이란이 만에 하나라도 최후의 보루인 핵폭탄을 전쟁에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순식간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빠른 속전속결의 결과를 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로 핵무기 9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핵탄두 수용화 기술이나 미사일 탑재 역량은 아직 미지수지만, 굳이 이런 작업 없이 이란이 갖고 있는 재래식 미사일 샤하브3나 카이르 313 같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만으로도 이스라엘 전역은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치명타를 맞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또한 지금 정치적 리스크로 빠르게 시선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나라 안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며 퇴진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런 잡음이 줄어들고 나아가 확실하게 승기를 쟁취하게 되었을 때는 그의 정치적 입지 또한 다시 탄탄해질 수 있기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정말 이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여져요. 궁지에 몰린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도는 없었고 핵 에너지를 통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었다며 항변했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공격도 멈추고 다시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등 화해인지 항복인지 좀 헷갈리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쉽게 믿고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나아가 이란의 자국민들까지도 이란 정부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으로 이란 정부는 정말 안팎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하 벙커에 은신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미국은 지하 벙커까지 공격할 수 있는 숨겨진 전략무기 벙커 버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이라는 외신 속보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벙커 버서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 지원이나 또는 미국이 전면 참전 등 여러 생각들이 오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통해 중동의 판을 재편하고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새로운 중동 질서가 형성될지, 아니면 이란이 정말 기적적으로 회생하며 다시 균형을 맞출지 중동을 비롯한 각 나라들이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의 뉴스너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뉴스너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